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워싱턴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호응해주는 완벽한 유스풀 이디엇이 됐다는 논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로 러시아 매체 RT의 평론가인 헬렌 부이니스키의 이 글은 아주 잘 쓴 논평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가 서구와 중국 간의 전쟁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데 대해 나름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데만 신경을 써도 모자랄 판에 베이징이 불쌍한 작은 섬 타이완을 공격하기 전에 이른바 국제사회가 중공의 침략에 맞설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유럽의 도둑 정치국가 우크라이나의 지도자, 버릇없는 아이 같은 젤렌스키의 독선적인 장광설이라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소위 자유세계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서구 미디어에 마치 가스펠이나 되는 듯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평론가 헬렌 부이니스키는 우크라이나의 정치 시스템을 클랩토크라시, 도둑 정치라고 규정지었습니다. 클랩토크라시는 끼리끼리 특정 집단이 국가의 부를 도둑질해 자기 배만 불리는 정치체제입니다. 소위 자유세계가 도둑 정치국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게 지금의 국제질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젤렌스키는 기존에 금지한 야당 8개 하나를 더 추가해 모두 9개 야당을 불법화했습니다. 전쟁에 반대한다든지 친러 성향이란 낙인을 찍어 극도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야당 지도자를 체포한 뒤 포로 교환을 하자고 할 정도니 그 무도함에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비민주적인 실태에 대해 미국, 영국 매체들은 아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타이완을 위협하는 중공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한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젤렌스키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외교를 논하는 샹그릴라 대화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도 긴박한 이슈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위협을 받는 나라를 국제사회가 도와야 한다는 교훈을 우크라이나가 국제사회에 제공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늘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이 아니야, 곧 있으면 너에게도 닥칠 일이야 하는 레토릭을 늘 구사합니다. 젤렌스키의 이 같은 발언은 6월 10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 보도했습니다.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말인데 젤렌스키의 주장은 나토의 아시아 확장에 논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 더욱 뭉치게 하는 부작용도 낳고 있습니다. 중공과의 섬세한 세력 균형을 뒤집는 우크라이나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특수군사작전 초기 중공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푸틴과의 중재에 나서달라고 중공에 호소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양안 관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계와 유사하다면서 중공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공은 이런 비교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타이완은 원래부터 자기네들의 고유 영토라는 게 지금까지 스탠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우크라이나와 다른 점입니다. 러시아는 민스크 협정을 준수해 돈바스의 제노사이드를 멈추라는 요구에 불응하는 우크라이나를 손보기 위해 출병한 것이지 우크라이나가 원래 러시아 땅이니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서구에서 영웅으로 떠받들어지는 젤렌스키는 침략자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대항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치러진 지난 넉 달 동안 소위 국제무대는 젤렌스키를 위해 깔아준 멍석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의 의회는 물론이고 영화 시상식, 다보스 포럼에까지 등장해 우크라이나를 위해 지갑을 열고 무기를 달라고 장광설을 늘어놨습니다. 그가 모든 글로벌 이슈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타이완 문제 역시 그렇습니다.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형세니까 우크라이나와 비슷하다고 마구 끌어다 붙입니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의 대형 스크린에 비춰진 그의 연설에
관객들은 맞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서구를 대신해서 푸틴과 싸우고 있으니 시온을 아끼지 말라는 투였습니다. 젤렌스키의 언행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올리브 드랍색의 복장으로 그동안 EU를 움직여왔습니다. EU의 시민들이 다가오는 겨울에 난방은 되는지 식량은 있는지와 관계없이 자기 파괴적인 테러 제재에 EU 국가들이 나서도록 설득해왔고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정세와 양안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타이완이 유럽 근처에 붙은 나라도 아니고 나토 회원국도 아닙니다. 또 타이완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도 몇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중공은 양안 문제에 미국이나 젤렌스키류가 관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상당한 반러시아 성향을 가진 미국의 애틀랜틱 카운슬 잡지조차도 젤렌스키의 지도자로서의 무능은 잘 알려져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대선에서 이기는 데에서 지독하게 부패한 올리가르크 이고르 콜로모이스키의 신세를 졌으며 그의 집사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 잡지가 이런 지적을 한 것은 극도로 이례적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군산 복합제 기부자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젤렌스키의 단점에 대해서는 입을 다뭅니다.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젤렌스키는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짧게 립서비스는 했지만 중공이 자기네 땅이라 여기는 타이완에 대한 침공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국제사회가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헬렌 부이니스키는 RT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준 서방 국가들은 결코 평화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 타이완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연구하고 있을 중공은 미국이 이미 키예프에 너무나도 많은 무기를 쏟아부어 재고가 비었다는 사실도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 전쟁이 발발해도 지원할 무기가 없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젤렌스키와 바이든은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의 거버넌스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와 중국 간의 긴장을 부추기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정책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전면 제재를 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보이면서도 늘 자기 살기 위해 백도어를 열어두고 있다는 점이 그렇습니다.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비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트럼프 시절 부과했던 무역 관세를 해제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철저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점이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세계는 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로 단순하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클랩토크라시 체제입니다. 러시아는 자유시장 경제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러시아에 대고 멸공을 외치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러시아가 우리의 적은 분명히 아닙니다. 러시아가 소련이 아닌 것은 대한민국이 조선 왕조가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군사 동맹 이상으로 자원, 에너지, 식량 동맹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러시아를 적대시할 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국제 질서의 근본적 변화와 도전에 응전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